자, 여러분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배웠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경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갑과 정의, 갑에서 정의 경제활동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생은 갑은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나오는 필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걸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문제를 풀면서 관련 개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 이것들을 필기하셔서 사진으로 찍어서 과제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하거나 일단 이게 지금 푸는 문제들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나 수능 문제에서 다 기출돼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게 저작권 문제를 알아보고 저작권이 없으면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에 이 문제를 올려주고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제 여러분들 등교 계약했을 때 또 문제를 프린트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오늘은 이 화면 같이 보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다가 모르겠는 거 있으면 구글 클래스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인 갑은 문방구점에서 자신이 공부할 때 필요한 학용품을 구입하였다. 구입을 했다니까 이게 경제활동에서 뭐가 되겠죠? 소비에 해당됩니다.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을은 농촌에서 생산한 배추를 도시의 시장으로 운송하였다. 운송을 했다고 했으니까 생산이 되겠죠? 배추를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운송하는 것도 이 배추라는 상품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이 됩니다. 그 다음 병은 무역회사의 영업부에서 근무하여 월급과 상여금을 받았다. 월급 노동의 대가, 상여금도 노동의 대가. 그러면 뭐가 되겠죠? 분배가 됩니다. 그 다음 분식점 주인인 정은 김밥을 만들기 위해 김밥 재료를 구입하였다. 구입했으면 분배 생산 소비 중에 뭐가 될까요? 소비가 되겠죠? 소비. 자, 이제 한번 밑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갑의 경제활동은 효용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여러분, 효용을 추구하는 활동이 뭐라고 했었죠?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활동.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활동. 활동은 여러분 뭘까요?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소비죠. 최대한 작은 돈으로 최대한 많은 효용을 내고 싶어 하는 게 소비입니다. 그럼 반대로 효용 극대화가 아니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은 생산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생산물로 최대한의 많은 돈을 받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이윤 극대화와 효용 극대화. 이거 필기하십시오. 그 다음 을은 상품 생산에 기여한 대가를 받는 활동을 하고 있다. 상품 생산에 기여한 대가를 받는 활동은 여러분 뭐라고 했죠? 분배라고 했습니다. 분배. 그 다음 병의 경제활동은 분배가 아닌 생산이다. 병 봅시다. 병은 분배 맞습니다. 분배 이걸 지우고 그냥 분배이다 라고 해야 정답이 되겠죠. 위에 을 봅시다. 을은 생산이니까 이건 역시 틀린 거고 이게 맞으니까 일단 1번이 정답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정은 을과 달리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정이 어딨죠? 갑, 을, 병, 정 있네요. 정은 소비를 하니까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되죠? 효용 극대화로 바꿔야 됩니다. 극대화. 자, 그 다음 갑병의 경제활동과 달리 을정의 경제활동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생산 요소 시장이 뭐가 있다고 배웠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 토지, 자본이 있고 그럼 생산 요소 시장이 있으면 또 무슨 시장이 있죠? 무슨 시장?
바로 생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생산물 시장. 생산물 시장에는 뭐가 있죠? 재화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럼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갑병과 달리 병은 분배. 분배는 생산 요소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게 되겠죠. 왜냐하면 노동의 대가를 분배해서 받으니까. 그래서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네. 2번 문제. 재화, 서비스, 생산, 소비가 나옵니다. 그럼 가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될까요? 재화를 생산하는 일, 재화 생산, 재화 소비, 서비스에는 서비스 생산, 서비스 소비.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치면 안 되죠. 아직 답인지 모르니까. 가는 식빵 가게 주인이 손님에게 판매할 식빵을 만들었다. 만들었으면 뭐가 되죠? 이거는 재화 생산이 됩니다. 재화 생산이니까 맞겠죠. 그 다음 나는 가수가 자신의 유료 공연에서 노래를 불렀다. 노래는 재화일까요? 서비스일까요? 서비스죠. 서비스를 불렀다니까 서비스를 생산한 것. 즉 이것도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다는 재화 소비인데 고등학생이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 유료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다. 수강하였다니까 소비는 맞는데 재화가 아니라 인터넷 강의는 서비스죠. 서비스를 소비하였다고 했으니까 다가 아니라 라로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 라 보겠습니다. 라에 자동차 영업사원이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 실적이 좋아 회사로부터 특별 상여금을 받았다. 이거는 분배입니다. 그냥 분배.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역시 이것도 틀렸으니까 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먼저 ABC제가 있습니다. 그림의 ABC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A제, B제, C제 이렇게 있습니다. 희소성이 있습니까? 예. B는 희소성이 있고 C제는 희소성이 없다. 희소성 없다. 그러면 희귀성이 있습니까? 예. BC는 희소성이 있다. 희귀성이 있다. 희귀성이 있고 얘도 희귀성이 있다. 또 A제는 희귀성이 없다. 자, 그럼 A제는 뭐가 되겠죠? 무상제 또는 자유제,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자유제. 그럼 B제는 희소성도 있고 희귀성도 있다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죠? 경제제가 됩니다. 경제제. 그럼 C제는 희귀성은 있지만 희소하지가 않다. 귀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선생님의 손톱을 깎고 나면 딱 10조각이 나오죠. 선생님이 깎은 손톱 조각은 전 세계 지구상에서 10개밖에 없으니까 아주 희귀하지만 이게 과연 희소성이 있나요? 없죠. 왜냐면 솔직히 선생님이 자른 손톱을 누가 돈 주고 사가겠어요. 그냥 쓰레기통 버리면 되는데 이런 경우 희귀하긴 하지만 세상에 10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절대 희소하진 않죠. 아무도 안 갖고 싶어 하니까. 저도 갖기 싫은데 이건. 그래서 이건 무상제가 됩니다. 혹시나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공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역시 자유제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는 유용성을 가지지 않는다. A제.
희소하지도 않고 희귀성도 없고 무상제이기 때문에 유용성도 없다.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이게 경제적 가치는 없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없다.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용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다. 근데 또 무조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의 손톱 조각은 경제적 가치가 없고 유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기, 물 이런 것들은 경제적 가치는 없지만 충분히 유용하기 때문에 유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유용하지 않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걸 문제를 바꾸자면 경제적 가치는 없지만 유용성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보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비제는 무상제이다. 비제는 경제제이다. 틀렸습니다. 시제는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시제는 무상제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에는 오로지 경제제만 거래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상제는 공기와 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시장에 나가지 않아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제는 B제와 달리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A제, B제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A가 B로 바뀌고 B가 A로 바뀌면 맞는 말이 되겠죠. B제는 경제제이기 때문에 A제인 무상제와 달리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유명 작가의 그림은 C제가 아닌 B제에 해당된다. 맞죠? C제는 경제적 가치가 없고 B제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고 했으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B제 맞는 말입니다. 이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의 선택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은 주말 여가 활동에 지불해야 될 비용이 동일하다. 지불해야 될 비용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 되겠죠? 비용이 같다.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 편익이 큰 활동, 지불하는 비용보다 편익이 큰 활동을 뭐라고 부르죠? 이걸 합리적 선택이라고 부르겠죠. 합리적 선택. 왜냐하면 비용보다 편익이 커야 맞으니까. 비용은 100만원을 지불했는데 편익이 80만원 밖에 안 된다. 이건 비합리적이고, 반대로 비용이 80이고 편익이 100이다. 이러면 합리적 선택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 독서, 운동, 음악이 있다. 음악 감상이 있다. 그러면 독서, 운동, 음악 감상.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 이때 갑이 얻는 편익의 크기는 화폐 단위로 표시하면 독서가 10만원, 운동은 9만원, 음악 감상은 땡땡 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갑은 순편익을 고려하여 결국 무엇을 선택하였다. 자, 독서는 편익이 10만원이고 운동은 9만원, 19 만원은 헷갈리니까 빼겠습니다. 19 음악 감상은 미지수. 그럼 비용은 뭐가 될까요? 전부 동일하다고 아까 말했었죠. 이렇게 비용이 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역이 음악 감상의 편익이 10보다 작다면 운동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음악 감상의 암묵적 비용과 같다. 여러분 먼저 기회비용이 뭐라고 했었죠?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뭐의 합? 암묵적 비용의 합이고, 그리고 명시적 비용은 뭐죠?
명시적 비용은 실제 지불한 금액이고, 이거는 포기한 거에 대한 가치가 되는데, 예를 들어 이 세 개 중에 이걸 선택했으면 이거 두 개가 아니라 뭐죠? 이거 둘 중에 더 큰 거 중 제일 큰 가치를 말합니다. 이 제일 큰 가치,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운동 선택의 암묵적 비용. 운동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근데 기억이 이게 10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동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음악 감상 선택의 암묵적 비용과 같다? 먼저 운동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할 경우 암묵적 비용, 포기한 것에 대한 가치 중 가장 큰 것은 독서가 되겠죠. 독서. 왜냐하면 음악 감상은 10보다 작다고 방금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음악 감상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뭐가 될까요? 만약에 음악 감상을 선택했다면 역시 독서가 되겠죠. 운동보다 독서가 더 크니까. 그러면 독서. 그렇게 돼버리면 같다. 이게 맞는 말이 돼버리네. 기억은 정답. 기억.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억이 지우고, 기억이 10보다 크다면 기억이 10보다 큽니다. 독서 선택의 기회비용은 운동 선택의 기회비용보다 작다. 독서 선택을 선택했다면 기회비용은, 여기서 암묵적 비용은 음악 감상이 되겠죠. 음악 감상. 운동 선택의 기회비용은 뭐가 되겠죠? 역시 음악 감상이 되겠죠. 음악 감상.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여기서 음악 감상은 기회비용이 아니라 암묵적 비용입니다. 암묵적. 그럼 기회비용을 구하려면 암묵적 비용이 명시적 비용을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명시적 비용은 방금 말한 것처럼 다 같죠? 그런데 그럼 명시적 비용도 같고 암묵적 비용도 같으니까 이건 작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헷갈리니까 이제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파란색. 니은이 순편익을 고려하여 니은을 선택하였다. 최종 선택이죠. 최종 선택으로 음악 감상이라면 독서 선택의 기회비용과 운동 선택의 기회비용은 동일하다. 봅시다. 음악 감상이라면 일단 그럼 이게 10보다 더 높다는 뜻이 되겠죠. 왜냐면 편익이 제일 큰 걸 선택을 했을 거니까. 음악 감상이라면 독서 선택의 기회비용 역시 음악, 운동 선택의 기회비용은 또 음악이니까 역시 같다. 동일하다. 정답. 그래서 2번이고, 여러분들 방금 한 거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됐을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음악 감상이라면 이제 음악 감상 비용은 다 1원이라고 해봅시다. 음악 감상이라면 독서 선택의 기회비용 역시 명시적 비용 같으니까 암묵적 비용으로 음악 감상이 될 거고, 왜냐면 이 포기한 대안 중 제일 큰 거니까. 운동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 역시 비용은 같으니까 이렇게 같고, 역시 이 세 개 중에 제일 큰 음악 감상이 기회비용이 되니까 암묵적 비용이 되니까 두 개는 기회비용이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은이 독서라면, 독서를 선택했다면 독서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운동과 음악 감상에서 얻는 편익의 합계이다. 합계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둘 중 더 큰 것 중 가장 큰 가치가 뭐가 된다? 암묵적 비용이 된다. 독서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이거 운동과 음악 감상 중에 가장 더 큰 것. 만약에 음악 감상이 10보다 크다면 음악이 될 것이고, 음악 감상이 9보다 작다면 운동이 암묵적 비용이 될 것이니까 합계가 아니라 가장 큰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고쳐야 정답입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렵죠, 여러분?
이런 거 필기한 것들 잘 정리해서 과제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5,000원을 지불하고 스파게티를 주문한 갑은 스파게티 맛에 매우 실망하였다. 갑은 집에서 먹는 라면이 차라리 더 낫겠다 생각했지만 이미 5,000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까워서 다 먹었다. 여기서 떠오르는 개념 뭐 있을까요? 매몰 비용이 있죠. 매몰 비용. 다음 을 보겠습니다. 갑과 을. 을은 영화관에서 조조 영화 관람표를 8,000원에 구입하여 관람을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다. 졸았겠죠? 을은 그냥 공원 가서 자전거나 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영화비를 지출을 했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억지로 영화를 끝까지 다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매몰 비용. 매몰 비용에 빠져서 뭘 하고 있죠? 뭘 못하고 있죠? 빠져서 합리적 선택을 못하고 있죠. 선택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매몰 비용의 뜻은 뭘까요? 이미 지불하여 회수가 어떤 비용? 불가능한 비용을 이미 지출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아니에요. 매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기회비용 아닙니다, 여러분. 매몰 비용. 말이 헛나왔습니다. 자, 소비로 얻는 만족감은 계량화될 수 없다. 편익은 계량화가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서술적 허용에선 가능한데 기술적 허용에선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편익 빼기 비용은 이 작은 대안을 선택해야 돼. 편익 빼기 비용이 이 작은 대안을 선택해야 돼. 뭔 소리지? 편익 빼기 비용 하면 뭐가 남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합리적 선택이라면 편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 남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점점 커지는 게 점점 더 좋은 비용이고, 왜냐면 편익이 커진다는 소리니까. 예를 들어 8만원짜리 비용을 지불하고 10만원짜리 편익을 얻는 것, 이게 더 큰 거니까 여기서 작은 대안이 아니라 더 큰 대안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 매몰 비용은 아무튼 이래서 이것들은 계속 틀렸습니다. 매몰 비용은 합리적 선택 시 고려하지 않아야 돼. 맞는 말이죠. 고려하게 되면은 합리적 선택을 못하는 게 되는 것이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그 다음 명시적 비용보다 암묵적 비용이 더 큰 것을 선택해야 돼. 명시적 비용 빼기 암묵적 비용이 기회비용인데 명시적 비용이 더 커야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문제와 딱히 연관성은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마부가 말을 잘 달리게 하기 위한 당근과 같은 유인으로 해당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편익으로 작용하여 특정한 행동을 더 하게 하도록 한다. 이거 뭐죠? 당근처럼 달콤한 것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유인한다, 꼬신다. 경제적 유인인데, 이 문제는 경제적 유인인데, 경제적 유인에서 긍정적인 걸 말하고 있죠. 긍정적 유인. 그럼 나는 마부가 말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채찍과 같은 유인으로 아까는 당근이었지만 이제 채찍입니다. 해당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용으로 작용하여 특정한 행동을 덜 하게 하도록 한다. 채찍과 같은 유인으로 특정 행동을 덜 하게 하는 건 부정적 유인이 되겠죠. 부정적 유인.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여기서 부정적 요인은 사람들에게 비용으로 발생을 하고 경제적 요인은 사람들에게 뭘 작용할까요? 사람들에게 비용이 아닌 이익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익으로 작용. 그래서 경제적 요인이 있으면은 이익이 발생하고 부정적 요인이 있으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보단 이익을 얻는 게 좋겠죠. 그럼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장학금은 비용일까요? 이익일까요? 이익이죠. 그럼 긍정. 안전벨트 미착용자에 대한 벌금. 벌금은 비용이니까 부정이 되겠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종량제 시행. 즉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면 봉투값을 계속 지불해야 되니까 봉투값이 발생하겠죠. 봉투값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부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무언가를 줄여주고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긍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은 기역과 리을이 있고 부정에는 니은과 디귿이 있으니까 기역, 리을, 니은,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여러분 8문제 총 16문제로 풀게 될 건데 8문제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이제 기본 문제, 그 다음 8문제 심화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렇게 총 우리는 16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역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은 입장료가 10만원인 땡땡 아이돌 그룹의 마지막 공연 입장권을 구매하고자 한다. 공연에 가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수입을 포기해야 하는데, 왜냐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를 다녀야 되고 토요일은 뭐 봉사활동 일요일은 종교활동, 봉사활동 이런 걸 해야 되고 토요일에 원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공연을 가버리게 되면은 알바를 못하겠죠.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 아이의 시간은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간도 비용입니다. 수입을 포기해야 된다. 입장권은 환불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아이돌 그룹의 마지막 공연이기 때문에 입장권을 구매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아르바이트는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지만 이 공연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기역은 갑의 공연 관람을 위한 기회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역. 입장료가 10만원이다. 일단 이 갑이란 친구가 입장권을 구매해서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으니까 이 입장료 10만원은 뭐가 되겠죠, 여러분? 무슨 비용인데? 명시적 비용이 되겠죠. 실제 지불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명시적 비용이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암묵적 비용은 어디 있을까요? 암묵적 비용은 아르바이트 수입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이돌 공연을 보러 감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 수입을 못 얻게 되므로 포기하는 것에 대한 가치죠. 암묵적 비용이 됩니다. 암묵적 비용이 발생하고, 그러면 갑의 공연 관람을 위한 기회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된다라고 적어야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틀렸습니다. 니은은 효용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공연 입장권을 구매하였다. 맞죠? 소비니까. 소비를 했다. 소비는 무엇을 극대화한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아르바이트 수입은 갑의 공연 관람에 따른 암묵적 비용이다. 암묵적 비용. 아까 맞다고, 암묵적 비용 맞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 그 다음 리을. 입장권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리을이 합리적이라면 갑의 공연 관람에 따른 순편익은 의미의 값을 가지게 된다. 합리적이라면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비합리적이라면 음이 맞겠죠. 여러분, 음과 양 이거 다 구분할 줄 아시죠? 음은 무언가 결과가 플러스로 1이 됐든 플러스 10이 됐든 무언가
얻어지는 건데 결과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처럼 음의 값을 가진다. 그러면 원래 가진 것에서 점점 부족해진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비용은 10만원인데 편익은 7만원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결과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이 경우 음의 값을 가지고 비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가진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은 갑이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다. 갑의 선택과 같은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먼저 돈가스가 3천만원. 1년 매출이네. 치즈 돈가스 4천만원, 치킨가스 3천만원, 스파게티 50만원, 카레라이스 10만원, 함박스테이크 40만원인데 갑 분식점 사장님이 하는 말, 혼자서 여러 상품을 만들기는 어려우니 메뉴를 줄여야 되겠다. 메뉴를 줄여야 되겠다면 뭐에 대한 고민일까요? 생산 방식, 생산법, 생산물 종류에 대한 방법이죠. 생산물 종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지난 1년간의 매출액을 보니 올해는 돈가스, 치즈가스, 치킨가스만 판매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 세 메뉴가 제일 잘 팔리는 메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산물 종류에 대한 고민이 되겠죠. 생산물 종류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과 같은 사례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땡땡전자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자동차 기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동차 기계를 도입하기로 했다면 생산물의 종류가 아니라 뭐에 대한 고민일까요? 생산 방법에 대한 문제죠. 생산 방법에 따른 문제의 문제고, 그러면 땡땡 농장은 시장에서 팔 소를 가두리 방식에서 방목 방식으로 바꿔서 사육하기로 했다. 이건 역시 생산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음미음 식당은 직원이 주문을 받던 방식을 자동 주문 발매기 키오스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동 주문 발매기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것 역시 생산 방법에 따른 문제죠.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법, 이거는 직원이 주문받는 서비스를 자동 주문 발매기로 바꿨으니까 서비스를 어떻게 생산할지에 대한 문제. 미음미음 증권은 연금 상품의 비율을 줄이고 주식 상품의 비율을 늘려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 증권이라는 동그라미 증권이라는 사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연금이란 상품을 팔겠죠. 사업이니까 상품을 파는데 연금이라는 상품과 주식이라는 상품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연금의 비율을 줄이고 주식이라는 상품의 비율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겠죠? 생산 방법에 따른 문제인가요? 아니면 생산물, 연금이라는 생산물과 주식이라는 생산물, 이 두 개 중에 고민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생산물 종류에 대한 고민이 되겠습니다. 생산물 종류에 대한 종류의 문제. 다이아몬드 은행은 영업 실적이 개선되어 성과급을 월급의 2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상향 조정이니까 분배 방식의 문제입니다. 분배 방식의 문제. 성과급과 월급, 내 노동의 대가니까 분배. 여러분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 이제 이 증권에서 연금과 상품, 이게 왜 상품이에요 선생님 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증권사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증권사와 증권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증권과 은행의 차이점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행은 뭘 하는 곳이죠? 돈을 맡겨주고, 돈을 인출해주고, 돌려주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맡겨주고, 맡았던 돈을 돌려주고,
없는 사람에게는 대출로 돈을 빌려주고 이런 게 은행인데, 그럼 증권은 뭐냐? 돈을 가지고 대신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건 대신 투자 증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투자를 해주는데 이 투자 상품에 주식, 뭐 연금, 뭐 채권, 펀드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이걸 골라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증권사에서 주식을 많이 올릴지 연금을 많이 올릴지 이거는 이제 그만 사람들에게 채권을 팔지 말고 주식만 많이 팔자, 혹은 채권을 많이 팔고 주식은 많이 팔지 말자, 이런 식으로 생산물 종류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증권사에서는 이것들이 바로 생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산물을 소비자라고 하고 투자자들이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 생산물을 구매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권사에서 만든 펀드, 주식, 연금, 채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증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기본 문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심화 문제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